자, 일개인 유시민이 한마디에 억지 주장에 KBS가 무릎을 꿇어가 지금 KBS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조국 사태 초반부터 유시민은 지금 조국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뭐 의용 지식인이라고 그러더니만 본인이 이 문정권 초반에 올 1월 달부터 이제 알리려고 했고 8월 29일 날 대학생 집회에 마스크는 왜 쓰냐부터 그야말로 이제 기자들을 나무라고 가족 인질 저질 쓰릴라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니 9월 4일 날에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압박을 하고 유튜버 언론인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시나리오 등을 쭉 말을 했다는 거죠. 9월 24일에는 정경심 씨 PC 반출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보존이라고 마침내 10월 8일 날 김경록이라고 정경심이 상담해주던 정권 직원을 갖다가 인터뷰를 발췌 잘라가 하면서 KBS는 검찰에 김경록 인터뷰 내용을 유출해주고 보도도 안 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장이라면 다 보직 해임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보도를 했고요. 또 KBS 사회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물어봤는데 그런 걸 가지고 검찰에 알려줬다고 보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달라들어야 될 건데 회사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하고 이제 앞으로 취재에 사회부 기자들이고 다 뒤로 빠져라 해가 지금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하고 KBS의 좌우파 세계 노조가 다 달라들어서 지금 화가 나서 붙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만드는데 왜 유시민이 여기 이렇게 설치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3, 4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시민이가 결국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김경록을 등장시켜서 정경심이의 영장 기각을 위해 김경록이 입으로 그야말로 증거인멸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범동이한테 정경심이 놀아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이가 자기의 주장의 가치를 높이려고 KBS가 김경록이를 취재하고 검찰에 마치 취재한 내용을 다 알려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조차 안 했대서요. 그런데 KBS는 김경록을 만나서 오래 취재했지만은 그 중에 일부만 지금 보도를 했다. 원래 취재를 몇 시간씩 하면 나가기는 2, 30초 나가요.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봤고 취재하고 보도 안 한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취재나 이런 걸 일체 응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KBS는 뉴스에 두 꼭지로 알렸다고 진짜 정권 편을 드는 방송이고 위에 눈치를 봐서 그런지 김경록이가 좀 WFM 등에 이제 막 밀어붙이는 이 부분을 금융 구조를 잘 모르는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의 구조를 잘 모르고 주식을 잘 모르는 정경심이 불안해서 상의를 하니까 정경심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 그는 유시민의 녹취록을 다 놓습니다. 김경록이가 전화를 걸어서 코링코에 내가 몇십억 갖고 있는데 투자 좀 하고 싶다. 찾아가겠다 하니 코링코에 오지 마라. 우리 안 받는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TO가 있고 돈도 TO가 있어요. 49명까지 받을 수도 있고 돈도 100억에 훨씬 모자랐잖아요. 그러는데도 안 받겠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어쨌거나 KBS 사장이 그러면 저런 허위 사실을 보도한 유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 될 건데 지금 KBS에서 유시민 말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인으로 기자들이 잘못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꼬리를 내리니까 이제 KBS 사회부장 이 사람 민노총의 강경파인데 사퇴를 해버리고요. 회사가 어떻게 기자를 안 믿고 유시민 말을 믿냐 이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국 취재팀 사회부는 앞으로 취재해서 배제시키고 탐사팀이나 이런 것들이 취재를 하게 하겠다 하니 KBS의 좌우 중도 세계 노조가 전부 지금 반발을 하고
공영방송이 관변 유튜버 한 명한테 무릎을 꿇었다. 자, KBS가 그야말로 정권의 신예로 전락했다. 그런데 유시민이가 KBS의 입장 변화문을 자기 방송에서 이야기를 더 빨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KBS에서 그게 나가기도 전에 유시민이가 방송에서 KBS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위청에서 유시민이한테 그걸 줬다고 지금 이야기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BS가 연 1조의 예산을 쓰고 정부로부터 6천억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사장 개인이 일개 개인 유시민 편을 들면서 사장과 기자들의 싸움박질로 변해버렸고 조국에게만 유리한 기사만 보도하느냐.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한겨레가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KBS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인 사회부장이 유시민이는 언제든지 파쇼로 돌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좌파 진영 안에서도 큰 싸움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 사회부장은요, KBS 2017년 9월 파업 당시에 언론노조 위원장을 맡아서 5개월 동안 강성투쟁을 한 인물인데, 그런데 이 인물이 한 진영의 실력자가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김경록이를 희생시키며 시대 정신을 앞세운다면 파시즘으로 돌변할 수 있다. 자, 공영노조는 이제 내부에서 해도 너무 한다. 편파 왜곡 조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조국과 문재인 지키러 간다면 국민이 KBS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언론 전문학자는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이 공영방송을 굴복시켰다. 그야말로 포퓰리즘이 심해져서 그 다음 단계인 전체주의로 가는 남이 베네수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권익위원장이 조국 장관직과 그리고 부인 수사 사이에 이해 충돌이 맞다.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누라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냐고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안철수 계조 물었습니다. 이러니까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이전에 서면으로 답변한 게 있어요. 정부 조직법이나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감안하면 조국과 정경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서면 답변도 했어요.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 이해 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국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자기 가족 일가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적절하냐 하니 박은정 위원장이 이해 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나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게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소속 기관장이 이해 충돌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권익위가 통보하는 방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회피, 기피, 의무 위반 등이 생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한테 과태료를 내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통령에게 징계를 건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박은정 씨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의견을 냈겠습니까?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요즘은 모였다 하면 수백만 명이다 라면서 광화문에 조국 관련 집회를 비아냥거렸어요. 어제 보훈처 국감에서는요,
조국 장관의 종조부 조명규가 2006년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일이 드러났는데요. 이 보훈처장이 조명규가 서훈 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바른미래당의 지상우 의원이 물으니까 2006년에 신청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지상우 의원은 조명규는 연합자익단체인 민족주의 민족전선 출신이라며 광복 이후 남노당 노동부장을 했는데 일부 학자는 김원봉과 직결되는 게 조국이라고 지적한다. 이것 때문에 서훈에서 탈락한 게 아니냐 하니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국이 유공자 집안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는 빨갱이 집안이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세탁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조상 세탁까지도 했어요. 자, 어제 서울대에 대한 지금 국감에서는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명단에 조국 딸은 아예 없었고 이 단국대 논문 일저자 장 교수 아들도 명단에 없었고 유일하게 조국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인턴 293명 중에 고등학생은 조국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키스트에서 조국 딸내미한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가 키스트에서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국감에서 정식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관 공식 인턴 증명서를 조민에게 발급한 적이 없다. 정경심의 초등학교 친구 이모 박사가 개인으로 확인서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준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조민은 위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민이 인턴 활동으로 나온 연구 결과도 역시 없다 했고 자, 이메일 확인서 역시 일반 학생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국 딸의 서울대 인턴과 키스트 인턴이 거짓임이 국감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